이 정도만 알아도 경매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까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에서만 허락하고 있는 아주 고마운 특례입니다. 이런 특별한 예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부동산은 빚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을 누가 사줄까요? 여러분이 사실 건가요?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겠죠? 권리와 빚을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계속 안 팔리고 쌓여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린 사람은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니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모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원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붙어있는 여러 권리들을 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밑으로 모두 없어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를 하려면 말소기준 권리부터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말소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소멸과 인수,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경매의 권리 분석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근저, 가압, 전담경 이렇게 외우곤 합니다. 나으라면 근저당, 가압류, 선순위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들 권리 중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7가지 말소기준 권리를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나온 물건은 대부분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전에 딱 필요한 것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 권리 중에서 자주 나오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렇게 3가지만 확인하세요. 너무 경매 이론 공부의 양을 많이 담으려 하면 오히려 경매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경매 투자는 법원의 시간에 맞게 보증금과 입찰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굳이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공부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웬만하면 말소기준 권리는 이 3가지에서 모두 확인이 됩니다. 예시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에 여러 권리가 나와 있죠.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 3가지만 확인하셔서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를 찾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데만 집중하시고 다른 권리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물건 검색을 하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요즘은 유료 경매 사이트에 바로 나와 있으니 참 편리합니다. 유료 사이트에서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정확합니다. 입찰할 물건은 실제 등기를 보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 분석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매투자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